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만들었던 할일 앱에 삭제 기능과 저장 기능을 추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의 할일 앱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둔 할일 앱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폼에 리스너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서 문서에 추가하고 인풋 창을 초기화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 두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선 기존에 작성했던 이 코드에서 안에다가 막 작성했던 이 함수들을 밖으로 좀 빼서 별도의 함수로 분리하는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핸들러 이름은 그냥 핸들러로 할게요. 이벤트 객체를 받아올 거고 event.prevent default를 사용해서 폼이 제출될 때 서브밋 이벤트가 일어날 때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지 않도록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add ite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에서 입력받은 텍스트를 가지고 HTML의 새로운 요소로 만들었던 이 부분을 잘라서 붙여 넣어 줄게요. 여기는 필요 없고요. 이제 핸들러를 지정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임자로는 이 input value가 필요한데 input value라고 하지 말고 텍스트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input value를 사용하는 이 부분을 전부 텍스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풋 창을 초기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처리하지 않고요. 이제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함수가 나뉘었으니까 핸들러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끔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input.value를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 아래에서 input value를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함수만 분리를 한 거고요. 이전 코드하고 동일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폼이 서브밋 이벤트가 일어날 때 이 핸들러라는 함수가 동작을 할 건데 이 핸들러 함수는 여기 prevent default를 사용해서 새로 고침되지 않게 만들고 있고요. add ite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input.value라는 값을 넘겨줍니다. 이 값은 여기서 텍스트로 취급이 되는데 이 텍스트가 비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새로운 요소로 만들어서 문서에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의 동작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으로 인풋 창을 공백으로 초기화시켜주는 코드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면 이전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추가로 구현해야 될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다가 삭제 버튼을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다 추가한 아이템이 저장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도 저장한 내용이 그대로 여기 생기게끔 화면에 생기게끔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단순히 화면에서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저장된 데이터 업데이트 저장된 데이터 자체에서 해당 부분만 지우게끔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삭제 버튼을 각각 아이템에 하나씩 달아줘야 하니까요. 여기 add item 함수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한 줄씩 만들 때 여기다가 버튼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거와 똑같이 여기다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버튼, 도큐멘트, 크리에이트, 버튼에 텍스트가 있어야겠죠. 버튼에 텍스트는 그냥 삭제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의 리스트에 넣어줄 건데 지금은 텍스트가 덩그러니 혼자 여기 이렇게 li 태그 자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텍스트를 별도의 스팬 태그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팬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도큐멘트, 크리에이트, 스팬. 같은 방법으로 스팬에다가 이너 텍스트
그리고 여기다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팬이랑 버튼을 하나의 리스트 요소에 자식으로 구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li 태그에다가 append child를 사용해서 스팬도 추가를 해주고 append child를 사용해서 버튼도 추가를 해줄 수 있겠죠. 저장하고요. 리스트를 추가하고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li 태그 하나에 자식 요소로 스팬 태그랑 버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삭제 버튼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여태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이 밖에서 문서에서 어떤 요소를 잡아와서 add event listener 메소드를 추가해 줬는데요. 그건 전부 다 원래 문서에 있었던 기존의 HTML에 있었던 요소들에 대한 이벤트 처리였고요. 지금은 하나씩 이 삭제 버튼이 생길 때마다 이벤트 리스너를 추가로 달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생성하는 부분에다가 이벤트 리스너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버튼에 add event listener. 이벤트는 클릭이 될 거고요. 자, 이 인자로 함수를 안에 작성하지 않고 여기서 del item이라는 함수를 별도로 작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st del item 하고요. 우선은 이 함수는 별거 안 하고 그냥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삭제 버튼이 잘 연결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리스트를 추가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지금 이벤트 리스너가 잘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결은 잘 됐으니까 이 버튼이 달려있는 요소를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지금 이 눌린 버튼이 어떤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정보를 이벤트 객체,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할 때 항상 사용했던 이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event.target이라고 작성하고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대상이 선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친구를 포함하고 있는 li 요소, 그러니까 버튼의 부모 요소를 찾아야 하니까 타겟에 parent element 부모 요소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확인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클릭한 버튼을 포함하고 있는 li 요소 전체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리스트 요소를 지워야 하는지 정확히 찾았으니까 이거를 타겟이라는 변수에다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워야 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 타겟이라는 HTML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remov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target.remove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요. 이 요소를 문서에서 삭제해 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뭐 여러 개 리스트가 있을 때 삭제한 친구만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이템들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템을 추가하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아이템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버리는데요.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가하는 아이템들을 어딘가에 저장해야 할 거예요. 지금은 뭐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브라우저 상에서 저장할 수 있는 웹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보려고 해요. 웹 스토리지는 크게 로컬 스토리지랑 세션 스토리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는 로컬 스토리지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작은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 스토리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애플리케이션 탭을 누르시고 여기 로컬 스토리지 항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로컬 스토리지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로컬 스토리지 set ite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인자로는 키 값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로 저장할 데이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hello라는 게 키 값이 되고 월드가 값이라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키가 hello고 그 값이 월드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값을 빼내기 위해서는 로컬 스토리지 get ite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인자로 우리가 지정한 키 값을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ello. 이 친구를 my data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요. 콘솔 로그로 my data를 출력해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콘솔 창에서 hello라는 키로 저장한 월드라는 값을 정상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속 새로 고침을 하거나 페이지를 아예 껐다가 켜도 지금처럼 우리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한 값이 유지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추가한 아이템들이 기억되게끔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도록 할게요. 로컬 스토리지에서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선택하시고 이렇게 딜리트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선 전체 아이템들을 저장할 배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배열 안에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1번이고 텍스트는 헬로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아이템들을 구성해서 이 아이템들을 배열에 하나씩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toDo스라는 이 배열에 저장을 해줘야 하니까요. 여기 핸들러 쪽에서 이걸 toDo라는 오브젝트로 포장을 해줄 거예요. toDo. id는 date 객체를 사용해서 만들어주고요. 텍스트에는 input.value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toDo스라는 배열에 추가를 해주면 되고요. 이 add item 함수에서 지금은 텍스트만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을 이 toDo라는 객체, id 값도 가지고 텍스트 값도 가지고 있는 이 객체로 포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toDo로 수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수정했으니까 여기서도 toDo로 바꿔주고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이제 todo.text가 되겠죠. 여기도 todo.text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될 때마다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정보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니까 save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save라는 함수를 만들어서요. 로컬 스토리지 set item 메소드를 사용해서 toDo스라는 키 값을 가진 값을 toDo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배열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를 여기 핸들러에서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요. 페이지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리고 로컬 스토리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뭔가 업데이트는 되는 것 같은데 밸류에 우리가 쓴 글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이건 로컬 스토리지에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말 그대로 객체 형식 그 자체로 다룰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장하려는 이 배열을 텍스트 형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할 거예요. 이럴 때는 json.stringpy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친구는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를 JSON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데요. 이렇게 메소드 인자로 우리가 변환하려는 값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이건 지워주시고요. 1, 2,
글자도 써보고요. 이렇게 새롭게 아이템들을 추가하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성한 배열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새로 고침을 해도 당연히 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저장이 잘 되는 걸 확인은 했으니까요. 화면에서 요소가 지워지면 이 투두스 배열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또 다시 세이브가 이루어지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삭제될 아이템이 어떤 친구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면 이 아이템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id 값을 미리 생성을 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요소의 id 값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템을 식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때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생성한 리스트 요소의 id 값을 to도가 가지고 있는 id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문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이 요소의 id 값이 실제 문서에도 id 값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del 함수, del 아이템 함수에서 지우려는 요소의 id 값을 target.id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arget.id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를 하면 이 1번 요소를 삭제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친구는 id가 7351로 끝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를 삭제를 누르면 네, 이렇게 콘솔 창에서 정확히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id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삭제하려는 id 값을 정확하게 아니까요. 첫 번째로 이 todos 배열에서 해당 id 값을 가진 요소를 찾아서 삭제하고 그 요소가 삭제된 새로운 배열을 다시 저장하게끔 만들어주면 삭제 기능이 완성됩니다. 이때 우리가 배열 메소드에서 배웠던 필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가져와서요. to도의 id가 지금 삭제하려는 타겟의 id와 같지 않은 친구들만 필터링을 할 거고 지금 이 필터링한 친구를 다시 todos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각각의 요소들에 이 필터를 적용해서요. 지우려는 타겟의 id 값과 같지 않은 그러니까 지우려는 요소가 아닌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다시 그 값을 todos에 저장하게 될 거예요. 저장하고 확인을 해볼게요. 3 하고 지금 에러가 뜨는데요. 제가 상수에다가 할당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는 여기 todos가 const로 선언이 되어서 그런 거라서 여기를 let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보니까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필터링하는 부분에서 잠시 이걸 지우고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todo.id랑 target.id를 출력해 볼게요. 출력해 보면 이 to도의 id 값은 숫자로 되어 있는데 타겟의 id 값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타겟이라는 게 결국 HTML 요소 중 하나인데 HTML 문서에 적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오니까 이게 당연히 스트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둘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두 친구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처럼 작성을 하는데 여기서 등호를 하나 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다르지만 내용물만 비교해서 같으면 지워지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odos를 업데이트하고 저장해주고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1, 2, 3 그리고 todos를 보시면 네, 로컬 스토리지에 우리가 방금 추가한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 여기서 1번을 삭제하면 정확하게 1번만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타겟의 아이디를 그냥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parseInt라는 메소드의 이 값을 인자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hi, hello, 여기서 hello를 지우면 네,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등호가 3개랑 2개랑 뭐가 다른지 살짝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등호를 3개를 쓰다가 여기서만 등호를 2개로 바꾸는 것보다는 정확히 지금 타겟의 아이디가 스트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숫자로 파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고침을 할 때, 새롭게 페이지를 로드할 때 만약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된 기존의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알아서 생성해서 그리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는 이벤트 발생하고 무관하게 그냥 페이지가 로드되면 실행되어야 하니까 이 전역 위치에 바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init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 init이라는 함수에서는 local storage.get item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가 저장한 to도스를 가져올 거예요. 이 가져온 배열은요, user todo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장된 게 없으니까요. hi, hello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to도스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stringify 메소드를 사용해서 텍스트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배열 형태로, 객체 형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자바스크립트 객체 형태로 파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싱을 할 때는 jason.pars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이 안에 인자로 파싱할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이제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형태로 또 그 안에는 오브젝트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가져온 배열에 포이치문을 적용해서 아이템 각각에 add 함수를 실행해서 로컬 스토리지에 있던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화면에 추가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콘솔 부분은 지우고요. user todos의 for each 문을 사용해서 각각의 to도에 add item 함수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 가져온 배열이 있다면 이 배열을 todos, 우리가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배열에도 넣어줘야겠죠. 자,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템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새로 고침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에 to도스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잘 불러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사용해서 user to도라는 친구가 있을 때만 이 코드가 동작하게끔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완성된 앱을 사용해 보면요.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추가된 아이템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이 될 거고요. 여기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아이템은 로컬 스토리지와 화면에서 모두 삭제가 될 거고 새로 고침을 해도 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내용은 보존이 되고 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아이템들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바스크립트 기초 무료 강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무료 강의는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더 좋은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